자, 시작할게요. 네, 자, 이제 3장이네요. 3장 리절트. 자, 3장 리절트. 결과를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고요. 3.1은 오토매틱 클래시피케이션 자동 분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들어가죠. 네, 네. The result of automatic classification, 음, 그 자동 분류의 결과는 built on, 지어졌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 음. are as follow. 밑에서 설명된 데이터셋과 같이 데이터셋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어, 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네, 해석해야 되는데, 이제 built on이 다 이제 이 결과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네, 네, 이쪽에. 예.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이제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읽을 네, 때. 읽을 때 the result 하고 해석하고 automatic classification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 사이즈 한 두 개 정도로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이제 이거를 윈도우 사이즈를 좀 더 넓게 해서 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해석을 이렇게 막 하는 건데 혼자 네, 만약에 읽는다 그러면 네. 혼자 이 페이퍼로 읽는다 그러면 the result of automatic classification built on training data set까지 읽고 머릿속 읽어도 이게 여기까지가 built on이 동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러면서 윈도우 사이즈 넓게. 왜냐하면 뒤에 as follows가 나오니까. 네. 사실은 우리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다시 한국말로 고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뭐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부터 가가지고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지어진 자동화된 오토매틱 분류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제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왜냐면 왜 이 미국 사람도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 뭐냐면 한국말 읽듯이 앞에서부터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고. The 네. result automatic classification built on training data set follows 이렇게 갈 거라고 그냥 그 느낌으로 읽어주면 좋아요. 실제로는 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읽을 거냐면 the result 그러면 벌써 결과 네. 결과야 어떤 결과 자동화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 built 어디서 built 됐지 더 계속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로 계속 꾸며주는 거거든 얘네들은. built on training data set as follows 결과가 다음에 나오는구나 이거거든. 더 리절트 그 결과 그 자동화된 분류의 결과 음, 그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부터 이렇게 얻어진 결과인데 그거는 are as follows 이렇게 밑에 설명돼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더 three major topic 그 세 개의 메이저 토픽이 있는데 음, 그건 identified for both dataset 그 아까 트레이닝과 테스터 셋 두 개 모두에서 음, 이렇게 아이덴티파이된 메이저 토픽은 음, 뭘 네, 네, environment 환경, 음, 트래픽 교통과 음. safety 그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겠죠. 여기도 똑같아. 아까 built on 첫 번째 문장도 built on training data set에 대해서 구축이 된 그런 자동화된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고 앞쪽을 꾸며주고 있고요. 네, Identified for both data set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구별된 그런 앞쪽을 꾸며줘서 three major topics 이런 식으로 네. 앞에서 꾸며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accuracy 그 정확도 of the result 그 결과의 정확도는 was confirmed by cross validation 교차 어허, 검증을 통해서 이 결과의 정확도가 컨펌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좀 더 네. 네, 오케이. 그래서 그 cross validation은 음, verification method 음,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음,
dividing 트레이닝 데이터 셋, 네, 트레이닝 세트를 나누는데 into k-fold 세트, k-fold 세트의 개수로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를 나눕니다. 그렇죠. 네,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정확도가 검증이 됐어요. 그런 방식으로. 자, 그 방식은 verification 검증 방식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divide A into B 해서 A를 B로 나누면서 하는 그런 검증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 A와 B로 나누는 방식인데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라고 있던 그 묶음이 K-fold 셋으로 K개로 구분돼서 나누어지는 그런 셋으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검증 데이터 셋을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거 인디스 스터디에서는 그래서 K를 10으로 했네요. K is 10. 그래서 10개로 폴드가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나눈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전체 뭐 예를 들어 10만 개가 있으면 10개 그러면 1만 개씩 앞에서 1만 개, 그다음 1만 개, 그다음 1만 개, 1만 개 이런 식으로 만약에 10만 개가 있으면 K를 10으로 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10 fold set으로 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 셋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각각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뒤에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아까 뒤에 설명 보시면 one of the 10 fold set 10개 중에 하나는 네. become testing 데이터, 그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네. and the rest 나머지는 네. 트레이닝 데이터가 됩니다. 아, 그렇죠. 이제 10개로 잘랐을 때, 어, 그 중에 하나가 네, 10분의 1이네요. 그 중에 하나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고, 전체는 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그렇게 한 네, 번 하고, 두 번째 세트에 대해서는 또 그게, 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니까 또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조각은, 그러니까 두 번째 뭉치는 테스트 데이터셋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이런 식으로 네, 10배, 10회 정도 이게 다르게 이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이게 원래. 네. 네. 자, 그다음요. 어큐러시 그 정확도 자동 분류의 정확도는 워드 70%. 네, 70%가 나왔네요. 어, 뭐 그냥 네. 리즈너블 합니다. 아, 70% 정도면 이게 자연어라서 이게 좀 저는 제가 보기에 70%는 좀 낮아 보이는데 음, 분류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자연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분류 메커니즘 자체가 이 네. 지금 토픽 모델링을 썼잖아요. 네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썼는데 이게 뭐 클러스터링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70% 정도면 그냥 리저너블 하고요. 그래서 아, 낮아요. 사실 낮은 거죠. 예, 네. 100% 중에 70%가 정확도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요거가 낮아서 이제 요거보다 더 높은 이제 자연어 처리 기법들을 쓰는데 이제 딥러닝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면 이게 95%까지 갑니다. 어, 예, 네. 그래서 지금의 분류의 능력은 네. 성능이 95%까지 지금 돼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네. 사용되는 언어는 딥러닝이면서 그 다음에 어, 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버트나 GPT 이런 것들 모델을 써야 돼요. 아, 그거는 이 논문의 토픽에 나오지 않지만 최근에 자연어 혁명 2017년 18년도에 NLP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 정확도가 70%야라고 하면 욕하죠. 네. 욕 먹죠. 네. 욕 먹는데 그게 이제 나오기 전 단계에서 지금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이라는 걸 써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 기법 가지고는 70%가 리저너블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여기서 이제 독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야,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이 최고구나. 아니면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을 가지고 내가 분류 작업을 지금도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뭐다? 95, 딥러닝. 네. 그쵸. 네. 95% 정도의 정확도까지 내는 경우가 있다.
그거는 근데 슈퍼바이즈 러닝인 경우에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직접 라벨드된 데이터셋을 만든 경우 네. 그럴 때 95%까지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85% 정도까지가 클러스터링 기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최대치가 한 85% 정도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셋이 없는 경우 학습 데이터셋을 그냥 기계가 가짜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주입을 시켰을 때 분류 작업이 85%까지는 올려놨어요. 네. 그게 unsupervised learning이에요. 네. 좀 다른 말로 또 weakly supervised learning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기법들이 85%,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실제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었을 때의 정확도는 95%까지 올라가요. 그거보다 정말 얘는 지금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이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은 unsupervised learning으로 했기 때문에 70% 정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좀 있었기는 있었어요. 여기 조금 쓰긴 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직접 그 공무원이 라벨링을 해서 했다라고 했거든요. 네. 했기 때문에 그거 직접 그래도 이게 70%까지 나온 거고요. 만약에 그거 하지 않았으면은 65% 정도 6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7은 뭔가요? 테이블 치, 그, 아까 문서가 음,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그 개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 그래서 아까 제일 많이 나온 게 환경, 교통, 안전이 이렇게 상위 3개 분류 많이 된 걸로 나와서 그 상위 3개를 저렇게 뽑았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프롬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3개의 메이저 토픽,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하고 환경, 네. 여기서 근데 갑자기 바뀌네요. 트래픽, the environment and culture. 세 네, 개. 네. 아까는 세이프티였는데 여기는 갑자기 컬처로 바뀌었네요. 읽어보면, 네네. 일단 그게 랭크드, 이렇게 랭크되었습니다. 높게. 네. inner proportion table. 그 연간 프로포션 테이블에서는 이 3개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프로포션, 그 proportion of culture, 컬처에 대한 그 지분은 decrease, 이렇게 2008년도부터 감소했고, 네. and property of topics, 네. 그 다른 토픽, 네. 여기서 설명할 때 proportions of topics 그 다음에 other than이니까 그거까지 윈도우 사이즈 좀 넓혀라 이런 얘기죠. 네. 넓혀서 three major ones까지 넓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의 주요 그런 것과 제외한 토픽들의 비율은 generally increase, 일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또 테이블 8에서 네. 네네 테이블 8에서 나와요. 네. 테이블 8이 지금 보여드리면 이거네요. 테이블 8. 그래서 proportions for topics of interest by year 연간 해가지고 그 비율이 보면은 트래픽이 2006년 2008년엔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갔다가 쭉 한데 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네 얘는 트래픽은.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 쪽은 30%였거든요 2006년도에. 근데 점점 2017년으로 갔을 때 그 감소했어요. 인바이런먼트 쪽은 22.71%로 감소하고 있고요. 컬처도 감소하고 있고. 근데 그 감소한 것만 마킹하면 인바이런먼트 감소하고 있고 컬처 감소하고 있고 세이프티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헬스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믹스도 지금 워낙 작은
쪽이라서 2.37에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웰페어 같은 경우는 올라갔고요. 하우징도 뭐 3점대에서 6점대로 지금 5.6점대로 올라갔고요. 하우징. 그다음에 피메일도 1%였는데 좀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온 그런 형태인데요. 네. 네. 그다음에 텍스 같은 경우도 0에서 0.3인데 쭉 올라갔다가 뭐 이것도 비슷비슷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 문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문장에서는 네. 트래픽과 환경과 컬처는 네. 이렇게 높이 랭크하고 있고 네. 그 컬처는 2008년도부터 감소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는 증가하고 있다. 어, 그 세 개를 제외한 다른 나머지. 그 세 개가 뭐예요? 그 트래픽, 인바이러먼트, 앤 컬처. 어, 그래요. 근데 나머지가 꼭 그렇지 않은데 한 세 개 요거는 감소한 건 맞아요. 인바이러먼트하고 컬처는 감소한 게 맞아요. 근데 트래픽도 감소 굳이 왔다 갔다 사실 하거든요, 얘는. 네. 예, 트래픽 같은 경우도 24%, 30%, 26, 26, 40, 아니, 그러니까 24, 26, 31, 28 이렇게 돼가지고 트래픽도 좀 그렇고 사실 감소하는 거는 세이프티는 증가, 헬스 증가, 이코노믹 증가, 웰페어 증가, 하우징 증가, 피메일 증가, 텍스 증가. 그러네요. 나머지는 다 증가네요. 그죠? 네. 나머지는 증가하고 있고, 인바이러먼트와 컬처는 완전히 감소하고 있고, 트래픽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오케이. 자, 그 뜻입니다. 지금 설명은. 자,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에 TF와 IDF가 is indicator to supplement 더 supplement 서플먼트. supplement가 여기서 다른 뜻인가요? 그 보충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이거? 예, 공급 네. 공급하다, 보충하다, 보충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다, 지시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보충하냐면 limitations of frequency analysis, 빈도 분석의 어떤 약점, 제한점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키워드 분석에서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저 term frequency, 단어가 어떤 해당하는 단어가 얼마나 빈도가 많냐 이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분석을 했거든요. 키워드가 뭐다라는 거를. 근데 그게 네. 약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문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문서에 다 등장하는 거라면 이거는 키워드의 후보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네. 문서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봤더니 해당하는 단어가 이 문서에도 들어가 있고 저 문서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건 도드라지는 저 단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 단어들은 어떻게든 삭제되어야 되고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 텀 프리퀀시라고 하는 빈도 분석만 가지고는 그렇게 못했었어요. 그래서 네. 도입된 게 곱하기 IDF라고 하는 이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는 매트릭이 더 들어가서 이 TF와 IDF를 곱한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인디케이터다. 그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데 더 좋은 지시자가 된다라는 것이 최근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쓴 거예요. 네. 네. Used in the text analysis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에서는 자, frequency analysis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키워드 분석으로 가야 되고 이 키워드 분석의 인디케이터는 TF와 IDF를 곱한 값이 높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더 자세한 거는 사실은 이건 텍스트 마이닝 쪽에 동영상을 보시면 학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as부터 하면 as frequency analysis 그 빈도 분석은 does not indicate 이렇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as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네. 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뭘 나타나지 못하나요?
relative importance of a specific word in multiple documents. 그 여러 개의 문서에서 특별히 나타나는 그 단어의 중요성을 상대적인 중요성. 상대적인 중요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we need a employee. 그 DF, IDF를 이렇게 TF TF, IDF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네,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하는데? represent relative importance of it. 그 여기서 it이 이시 상대적 중요성을 아니, specific word죠 여기서. 그렇죠. 네. 스페시픽 워드죠. 그 specific word의 상대적 중요성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TF, IDF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이제 독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TF 그다음 대시 IDF인데 저거 빼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빼면 안 됩니다. TF 값과 IDF 값을 뺀 값이 아니라 곱한 값이에요. 근데 표시를 TF 대시 IDF 이렇게 표시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TF와 IDF 곱한 그 매트릭이 다시 말해 인디케이터라고 표현했는데 걔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성, 다시 말하면 이 문서에만 많이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이 문서에 많이 나와야 키워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모든 문서에 너무 많이 나오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얘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면 중요하지 않거든요. 걔를 키워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 스포츠라는 문서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라는 문서에 다 10개의 문서가 다 스포츠에 대한 문서예요. 네. 자, 그런데 스포츠 문서를 봤더니 선수, 감독, 여기도 선수, 감독, 그 다음에 공 이런 게 다 나와. 얘네들을 다 키워드로 할 수 있을까? 선수, 감독, 공 이런 거, 볼 이런 거. 근데 특이하게 어떤 단어는요. 타자, 홈런 이런 게 나와. 어떤 문서를 열어봤더니. 근데 그 타자, 홈런은 다른 다큐멘터리는 안 나와. 그러면 특이하게 타자하고 홈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문서에서는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 타자, 홈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키워드라고 뽑혀야 된다는 거지. 그 문서에서. 네. 이해되죠? 네. 예. 홈런 아니 그냥 뭐 선수 그 다음에 그냥 보편적인 스포츠 단어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이 키워드로 도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홈런이라고 하는 거, 타자라고 하는 야구에만 등장하는 어떤 단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해당하는 그 문서는 스포츠 중에서 야구에 해당하는 문서일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결국 그런 단어들을 키워드로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frequency analysis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term frequency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 term frequency에다가 곱하기 IDF라고 하는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IDF가 뭐냐? IDF는 DF의 인버스라는 거지. 따라서 IDF라고 하는 것은 equal DF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F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문서에 다 만약에 어떤 텀이 나오면 DF 값이 높아요? 안 높아요? DF 값이 낮아져요. DF DF는 높아지고 IDF는 낮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나야죠. DF는 높아야 돼요. 그럼 DF가 높다는 얘기는 다 여러 문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고, 그죠? 네. 그러면 DF가 높다는 얘기는 IDF 값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IDF 값이 낮으니까 원래 텀 프리퀀시에다가 IDF 값이 낮은 값을 곱해버리면 걔는 굉장히 확 떨어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수치를 가진 애들은 다 랭킹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홈런과 같은 어떤 단어가 10개의 문서에서 한 군데에만 나왔다. 그러면은 DF 값은 얼마예요? 문서를 10개라고 얘기하면 문서가 지금 10개야. 근데 홈런이라는 단어가 한 문서에만 나왔어. 그러면 DF를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10분의 1이요. 아니, DF는 1이지. 네네네. DF는 하나만 나니까. 도큐먼트 프리퀀시 하나라니까. 이 네네. 문서에 하나만 나왔으니까 1이에요, 1. 네. 그러면 IDF 값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요. 아니, 1분의 1이지. 네. 1분의 1일 거 아니야. 아, 여기 어, 지금 IDF에서요. 네. 다큐먼트 프리퀀시 분의 n이잖아요. 네네. 예, 다큐먼트 프리퀀시 분의 n이라는 거.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얼마였어? 페먼트 프리퀀시. 10개 문서에서 하나만 나왔으니까 DF가 얼마예요? 1이죠. 네네. 다큐먼트 개수는 얼마예요? 10이요. 10이죠. n은 10이죠. 네. 그러면 로그 1분의 10이 되죠. 네. 그러면 로그 1분의 10은 얼마? 로그 10. 1이죠. 1이죠. 네. 로그 10을 밑으로 하면 1이죠. 1. 네. 그러면 아까 IDF는 얼마가 돼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TF, IDF를 곱하면 그대로 TF 값이 되는 거거든. 네. 안 낮아지거든. 얘는 낮아지지 않지. 도드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키워드로 채택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됐죠? 지금 얘가 DF분의 n이에요. n으로 df분의 n입니다. 지금 로그의 df분의 n. 요게 idf 값이에요. 됐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tf, idf 여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F IDF는 음, TF 밸류, 그 TF 값에 멀티플라이드, 그 곱합니다. 네, IDF 값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곱한 값이 TF IDF고, this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은 help to identify 음, relatively important words. 그 도와줍니다. 그 구분하는 것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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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구분하는 걸 도와줍니다. 네, 네, by weighting words. 그 단어의 가중치를 줘서. 네, 네, 그래서 그건 that appear frequently 음, in a particular document. 그 음, 특정한 문서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데, 음, 이건 rather than 음, words. 음, 이 단어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that appear frequently in an entire document word. 음. 그 전체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보다 특정 문서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가중치를 줌으로써 저렇게 계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지금 설명한 게 그 얘기입니다. TF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다 곱하기 IDF 값을 준 건데 그 IDF의 의미가 결국은 특정 단어에 많이 나오는, 아니, 특정 문서에 많이 나오고 전체 문서에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죠? 그런 단어가 있다면 IDF 값이 올라갈 것이고 그 IDF 값을 웨이팅, 가중치를 더 줘서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기법이에요. 네, 그리고요. 네, 그럼 다음 문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The following formula, 그 밑에 나오는 식은 will help to clarify this concept. 네, 이 컨셉을 더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 네네, W value는 means, TF IDF value. W는 TF IDF 값을 뜻하고, 음, 그리고 N/DF는 means IDF를 뜻하고, 네, take a log. 그 로그를 취했는데 to preventing.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from going to high score. 너무 값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했습니다. 네. 그리고 I는 전체 단어를 뜻하고 J는 아, 전체 단어가 아니죠. 어떤 단어죠? 특정 certain. 단어를 뜻하고, 음, 그리고 J는 그, 그 문서의 특정 document in a specific order. 어떤 특정 순서에 있는 특정 순서에 있는 그 하나의 도큐먼트, 예, 문서를 뜻합니다. 네. 하나의 다큐먼트를 의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W거든요. 네, 예, 이 W가 뭐라고 했냐면 TF, IDF예요, 얘가 W가. 네, 예. 근데 I, J라고 했는데 이 앞에 I는 어떤 특정 단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는 특정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WIJ는 특정 문서에 있는 특정 단어가 되고 그거에 IDF, TF IDF 값을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얘기를 했고 그거를 쪼개 보니까 결국은 왼쪽에 TF 하고 곱하기 오른쪽에 IDF로 곱해지는데 그 IDF가 뭐냐면 로그에 가로치고 DF 분의 N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오른쪽 텀 로그부터 시작하고는 이 오른쪽 텀이 IDF의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IDF 값은 결국은 document frequency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면 역관계가 있는 거죠. IDF는. 그래서 DF와 역관계다. 왜냐하면 이 DF분의 N이니까. 그래서 DF라고 하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전체 로그 취해진 이 전체 값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 DF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N이 도드라지게 되면서 이 로그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DF가 적어지면 적을수록 IDF 값은 높아진다. 이 오른쪽 텀은 높아진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은 더 높은 값을 취할 수 있게 돼서 결국 이 W만 보면은 W가 높은 것은 결국은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런 값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씩 TF 앞에 TF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서에서 i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빈도수를 얘기합니다. occurrence, 빈도, frequency랑 같은 얘기고요. DFI라고 하는 것은 document의 수. 그래서 그 이 어떤 i라고 했잖아요. 이 i는 텀이니까 어떤 단어가 포함되고 있는 단어, 문서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서가 10개인데 그 중에 두 군데 문서에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DF는 얼마? 2가 되는 거고, 세 네, 군데가 돼 있으면 3이 되는 거고, 10개 있는데 10군데 다 있으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F 값이 10이 되면 결국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DF 값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로그 취한 이 값은 떨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큐멘트의 수가 되는 거고요. 그죠? 됐죠? 네, 이해됐죠, 이거? 네, 네. 그 다음 top 10 word. 네. Top 10 was according to this score system. 네. 이 스코어 시스템에 따른 탑 10 워즈는 테이블 9에서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9요. 테이블 9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테이블 9. 그래서 IDF top 10 word by classification에서 10개 각 카테고리별로요. 지금 탑 10을 골랐어요. TF IDF 값이 오른쪽으로 명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시클 트래픽인 경우에 바이시클이 제일 높네요. 그 다음에 네, 버스, 서브웨이, 그 다음에 인스톨, 유즈, 로드, 타임, 퍼슨, 비클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뽑히게 되고요. 인바이러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리버네요. 서울시에서는 한 리버 이거 되고 중요한 것만 1등만 볼게요. 컬처에서는 백그라운드네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세이프티에서는 로드고요. 그 다음에 헬스에서는 레스룸이고요. 그 다음에 이코노미에서는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웰페어에서는 obstacle. 그 다음에 하우싱에서는 플랫. 그 다음에 피메일에서는 children. 그 다음에 텍스에서는 카드가 1등을 먹었습니다. 네, 1등의 랭킹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보고 자세한 거는 뒤쪽에서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자, 보면은 그래서 each this top was 여기 뭐죠? 네.
이 탑 워즈는 helpful 이렇게 도와줍니다. For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each topic. 각각 토픽의 문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네. 네. 그래서 each category 그 각각의 카테고리는 is represent 그 대표하는데 네, specific actor, institution and 네, 이런 아까 나왔던 그 랭킹 단어들이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네. 단어들이 이렇게 대표 그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봐요. Each 네, category is represented by specific actor, 특정 액터들, 그다음에 institution, 그리고 instrument에 의해서 이제 네, 대변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bicycle, bus, subway, 택시는 트래픽을 위해서고요. 네, 그다음에 park, 그다음에 한 리버, 가라지는 environment에 대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library, tourism은 culture, 그다음에 road, construction, bridge는 safety, 그다음에 restroom, cigarette, smoking, hospital은 health, 그다음에 gift card, market, credit card는 economy, 그다음에 old people은 welfare, flat building, lease, 우리 임대하는 거, 그건 housing, 그다음에 children daycare, 그다음에 center, education 이런 것은 female, 그다음에 tax, pay, card 이런 건 tax에 해당됩니다. 네, 특이하게 그 카테고리를 이제 그 했을 때 피메일을 아예 따로 또 본 게 사실은 좀 특이합니다. 여성에 대한 거. 그죠? 네. 어, 그게 요새 예전 시장님이 핫 이슈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봐요. 아, 근데 피메일 밑에 네. 뭐가 저는 있나요? 피메일 밑에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제 생각엔 잘 분류된 것 같지 않아서 어, 피메일 밑에 또 피메일이 있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서포트, 페어런츠, 홈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너무 그냥 적어서 TF, IDF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본 거니까요. 네, 어, 그래서 키워드 분석으로 해서 키워드가 되는 그 카테고리에서 키워드가 되는 TF-IDF 값으로 이렇게 랭킹을 해서 뽑은 겁니다. 네.